반갑습니다. 짜영입니다. 자, 어제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되었지만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향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굳이 인상을 할 건데 이렇게 동결을 할 의미가 있냐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새벽 파월 의장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회의 주요 내용은 증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올해 추가금리 인상을 50bp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두 번을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좀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5.5%에서 5.75%까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 여름과 이제 가을에 공격적인 인상 이후에 이 정책 움직임을 좀 더 둔화시키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연준 의원들이 올해 금리를 다소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파월의 주요 목표는 시장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파월 의장은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발표되는 핵심 PC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파월 의장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자신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어제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월 PC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번 5월 PC 인플레이션은 6월 28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이 대놓고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더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PC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다음 FOMC 회의를 뭐 지금처럼 실시간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 의미는 어느 정도의 물가지수 데이터를 더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FOMC까지는 한 6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기간 동안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도 간략하게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어제 이제 장중에 261달러까지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61.5달러에서 좀 저항에 맞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자, 어제 이제 장중에는 아무래도 금리 결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 대한 발표적인 부분,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다 보니까 이 장중에 좀 변동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도 증시가 좀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이 변동폭이 좀 많이 줄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상하단의 움직임에서 크게 이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연말까지는 아예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 이제 스윙 시그널의 헤드가 어느 정도 좀 꺾여 나가면서 횡보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단기 시그널 상으로는 뭐 과열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상단 구간에 과매수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은 좀 필요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파동 구간을 만들어 왔던 테슬라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의 깊이가 어디까지 이제 움직이느냐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장기 이평뿐만 아니고 이 수급성까지 살아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테슬라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에서는 이 뿌리장부터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257.5달러 구간부터 아무래도 좀 저항적인 그런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저항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이제 테슬라가 좀 더 위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257.5달러부터 뭐 260달러 이 구간부터가 저항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테슬라의 추세 움직임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의 움직임도 우리가 더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지난 구간, 우리 주봉상으로 나왔던 구간이죠. 작년 10월 아일랜드 갭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260달러 구간, 거의 261달러 구간에서 이제 저항적으로 막히는 이런 자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테슬라의 이 주봉 차트에서 우리 아일랜드 갭 구간이 255달러에서 265달러 사이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구름대를 보더라도 저항 라인에 지금 막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주봉상으로도 이 아일랜드 갭 구간을 메꾸면서 올라가줘야 그래도 우리가 이 단기 고점 구간인 300달러까지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시그널을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일봉상에는 이제 조정적인 그런 모습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주봉의 시그널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더 상방 쪽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기대감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속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속슬 26달러 구간부터 이 돌파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무래도 26달러에서 30달러까지가 속슬에게 있어서는 좀 무덤적인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이 매물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속슬이 얼마만큼 이제 돌파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속슬의 우리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봉 차트의 이 매물적인 구간대 이 저항대 구간이 상당히 좀 두꺼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4월 그리고 5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구간입니다. 이 지금 보시더라도 큰 장대 음봉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속슬이 26달러부터 이 30달러 구간을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이제 메꾸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근데 주봉상 시그널이 이제 좀 터치를 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렇게 속슬이 좀 더 상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26달러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28달러 구간부터 우리 이제 저항이 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28달러 구간부터 속슬이 얼마만큼 이제 움직여 주느냐. 그리고 위로 봤을 때는 이 구간만 좀 돌파적인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30달러까지는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Q입니다. 지금 TQ가 이제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40달러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저항도 만만치 않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메가캡 주식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수익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현재 TQ의 시그널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터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자, 지금 상승 파동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과열 구간에 머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Q는 이제 40달러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적인 부분, 그리고 또 저항적인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TQ도 역시나 43달러 그리고 45달러까지 과정들이 험난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현재 이제 TQ의 주봉적인 차트를 보더라도요.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고점 구간, 이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구간부터는 좀 저항의 세기가 만만치가 않을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 상으로는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적인 부분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 시그널 그리고 중기적 시그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과열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 내에서는 좀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TQ의 흐름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나름의 지지 구간들을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증시에서 또 지켜봐야 될 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또 중요한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또 고용 지표 가운데 실업 청구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 번 더 이러한 경제 데이터가 또 연준이 원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증시는요, 이렇게 우리 개인 트레이더들의 움직임보다는 옵션 트레이더들이 좀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풋콜 비율을 봤을 때 이 옵션의 움직임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콜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좀 보고 있다가 때를 놓치는 이런 형태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옵션 트레이더들이 지금 콜옵션을 통해서 계속 주가의 움직임을, 그리고 증시를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옵션 트레이더들이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떨쳤을 때 좀 더 증시의 하방적인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내마녀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미국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요일에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대응적인 그런 부분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수익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